여기 열심히 글을 쓰는 소설 작가 루슬란이 있습니다. 창작의 고통에 시달리던 루슬란은 전 부인인 캐서린에게 딸이 곧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서둘러 고향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루슬란은 일단 단골 가게에 들러 가게 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총을 건네받는 루슬란. 그렇게 가게를 나서려는 그때 지나가던 건달들이 어깨빵을 시전하게 되고 평범한 작가인 루슬란은 일단 한 명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양팔에 문신을 보여주며 일단 꾸러의 새끼야, 형의 기분이 굉장히 안 좋거든, 이 새끼. 그렇게 건달들을 해치운 루슬란은 쿨하게 가게를 나섭니다. 캐서린은 딸의 친아빠인 루슬란이 결혼식에 온다며 현 남편인 테리에게 말하지만 싸닥션! 테리는 루슬란을 반기지 않는군요. 그리고 얼마 뒤 루슬란이 찾아오게 되고 테리와 인사를 나눈 루슬란은 곧바로 딸인 레니를 만나 레니의 결혼 상대인 스테판을 소개받습니다. 하지만 스테판의 문신을 본 루슬란은 스테판과 단둘이 할 말이 있다며 레니를 밖으로 내보내고 스테판에게 갱단의 멤버냐고 묻는 루슬란. 하지만 아버지가 갱이며 자신은 아니라고 말하는 스테판. 순진한 루슬란은 그 말을 믿게 되고 스테판이 루슬란을 데리고 잠시 이곳을 비우자 몰래 잠입하는 두 남자. 이들은 곧 칼을 꺼내 캐서린과 레니를 습격합니다. 겁도 없이 말이죠. 루슬란이 돌아오자 전부인 캐서린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딸인 레니는 중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느낀 루슬란은 경찰에게 레니가 살아있다는 걸 비밀로 해달라는 말을 하게 되고 스테판이 돌아와 말을 걸자 거짓말 탐지기 가동! 병원에 온 루슬란. 경찰은 루슬란에게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없냐고 묻지만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루슬란. 그리고는 딸인 레니에게 약속합니다. 걱정 마라 딸아, 다 조져버릴 거야. 다음날 무기를 구하기 위해 무기상에 온 루슬란. 어떤 무기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루슬란은 389경 권총을 달라고 말합니다. 389경은 뻔뻔한 놈들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간지나는 명언과 함께 말이죠. 그리곤 시험 사격을 하기 위해 지하실로 향하게 되고 빵! 신들린 사격 솜씨를 보여주는 루슬란. 하지만 곧 전화가 오자 업자들은 전투 태세를 취하기도 전에 루슬란에게 기습 사격을 당하는군요. 그렇게 총격전이 시작되는가 싶었지만 총을 버리는 멍청이들. 맨주먹으론 시갈 형님을 당해낼 수 없다는 걸 이들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나게 방망이 찜질을 해주는 루슬란. 그 후 루슬란은 이곳의 모든 무기를 챙겨 어딘가로 향합니다. 다시 단골 가게로 온 루슬란. 이곳에서 스테판과 그의 아버지인 미카엘을 만난 루슬란은 자신의 복수에 동참하라며 이들을 설득하게 되고 모든 일이 끝난 뒤 딸의 유골과 함께 떠난다는 개뻥을 시전해줍니다. 그렇게 스테판과 함께 어딘가로 향하는 루슬란. 전당포에 반지를 찾으러 온 루슬란은 반지 대신 목에 문신이 있는 남자를 찾는군요. 하지만 전당포 주인이 정보를 주지 않자! 그렇게 문신남의 정보와 반지를 획득했습니다. 이제 전당포 주인이 준 정보로 사우스 타워라는 곳에 찾아온 루슬란. 루슬란은 바퀴벌레를 나오게 한다며 무차별 사격을 시작합니다. 그 소리에 안에 있던 건달들은 전투 준비를 하는군요. 또다시 총격전이 시작되고
열심히 견학 중인 스테판. 곧 한 놈을 붙잡아 먼지나게 패준 뒤 정보를 캐기 시작하는 루슬란. 하지만 그때 총으로 남자를 쏴버리는 스테판. 뭔가 수상하군요. 그리고 도망쳐 나온 목에 문신이 있는 남자는 이런 스테판의 아버지 미카엘을 만났습니다. 모든 건 미카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지를 전당포에 팔아버린 두 아들 때문에 루슬란에게 꼬리가 잡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캐서린의 현 남편인 테리. 이 남자 역시 미카엘과 한패였군요. 테리는 루슬란에게 겁먹어 멀리 도망을 치려 하지만 미카엘은 테리에게 캐서린의 장례식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 갑자기 술집에 온 루슬란과 스테판. 스테판이 이곳에 온 이유를 묻자 가만히 즐기고 있으면 범인들이 알아서 찾아올 거라고 말하는 루슬란. 그리고 루슬란의 예언대로 범인들이 찾아왔군요. 이제 칼싸움이 시작되고 또다시 견학 중인 스테판. 그렇게 루슬란의 현란한 칼솜씨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는 건달들. 아무도 무적의 시갈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진범은 너의 아빠라는 사실을 듣게 된 스테판. 스테판이 밖으로 나오자 미카엘이 나타나 변명을 해보지만 스테판은 이미 삐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스테판은 도망쳐버리고 술집에서 악당들을 일망타진하던 루슬란은 뒤늦게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히게 됩니다. 술집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변호사인 테리의 도움으로 무죄가 된 루슬란. 땡잡았군. 테리와 루슬란이 주차장으로 향하자 미리 대기를 하고 있던 건달들. 루슬란을 죽이기 위한 테리의 작전이었군요. 사실 모든 흑막은 테리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테리는 빚이 많았고 캐서린과 레니의 사망 보험금이 필요해 미카엘에게 살인 청부를 했던 것이었죠. 그리곤 떠나버리는 테리. 모든 것을 알게 된 루슬란은 순식간에 샷건을 빼앗아 건달들을 제압하기 시작하고 도망치는 녀석을 추격하는 루슬란. 뛰는 모습이 아주 귀엽네요. 그렇게 궁지에 몰린 건달은 새몽둥이 하나에 의지한 채 생사를 건 싸움을 시작하게 되지만 상대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안녕, 건달들. 목숨이 위험한 미카엘. 하지만 죽기 전에 배를 채우던 미카엘은 부하들에게 레니가 아직 살아있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뭐? 살아있다고? 장례식에 참석한 테리. 테리가 대충 유가족 코스프레를 하고 떠나려고 하자 대기하고 있던 스테판 그리고 루슬란. 하지만 곧 전화가 오게 되고 병원에 있는 레니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루슬란은 급히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리곤 자신의 딸을 죽이러 오는 미카엘을 맞이하러 나가는 루슬란. 이제 경찰로 위장한 미카엘 패거리가 병원으로 잠입하게 되고 경보를 울리는 루슬란. 그렇게 루슬란은 홀로 전투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곤 기습! 기습으로 수를 줄이고 싸움을 시작하는 베테랑 루슬란. 미카엘 패거리는 일단 루슬란을 무시한 채 레니를 찾기 시작하지만 레니는 뭐 찾지도 못하고 루슬란의 기습에 전부 사망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두목이었던 미카엘은 의사를 붙잡아 레니가 있는 장소를 알아내버리고 무기를 챙겨 레니를 노리는 미카엘 갱단. 하지만 또다시 막아서는 루슬란. 갱단의 인원은 이제 2명으로 줄어들었고 계속되는 지루한 총격전. 목과 가위. 아무튼 날카로운 물건들을 한데 모으는 루슬란. 한 놈 확실히 보내버릴 무기를 만드나 보군요. 그렇게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마지막 부하. 홀로 남은 두목 미카엘. 미카엘은
너 따윈 두렵지 않다며 무슬란을 도발하기 시작하고, 형이 두렵지 않은 건가? 곧 루슬란이 나타나 미카엘에게 참교육을 시전합니다. 최종 보스가 맞는 건지 정신없이 처맞기 시작하는 미카엘. 넌 더 맞아야 돼, 새끼야. 그때 한 방 먹는 루슬란. 영화 시작하고 처음으로 한 방 먹었네요. 그리곤 또다시 미카엘을 괴롭히는 루슬란. 미카엘이 총을 꺼내들자, 이거나 처먹어라. 그렇게 미카엘은 별 힘도 못 써본 채 저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판이 아빠는 어떻게 됐냐고 묻자, 죽였는데? 이제 스테판은 테리를 경찰에 넘기러 나가고, 루슬란이 다 조져버리겠다는 딸과의 약속을 지켜내자 기적처럼 정신을 차리는 레니. 그렇게 테리를 경찰에 넘긴 스테판이 돌아오자 딸을 행복하게 해달라는 말과 함께 반지를 건네주는 루슬란. 한 건 해결했다! 이 영화는 2009년 작품으로 국내에는 2011년도에 개봉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스티븐 시걸식 액션 영화이고, 스토리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스티븐 시걸의 액션과 허세, 그리고 감성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뭔가 허전한 점은 진범이 너무 빨리 밝혀졌다는 것과 너무 반전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사실 진범은 스테판이었다 라는 반전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역시나 시걸 형님의 영화는 킬링타임용으로 제격이기에 편집 과정에서 많이 잘려나간 영상을 직접 보시고 싶은 분들은 한 번쯤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영화 드리븐 투 킬의 스토리텔링을 마치며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